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오늘은 1사분기를 마무리하는 날이고 메디케어 쪽에서 보면 MA5EP가 끝나는 날입니다. 3월 30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은 많이 하락했고요. S&P 500 다시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요. 상호 관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약간 또 충격적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 강력히 규제한다고 행정명령 했죠. 50세 간호사가 부업을 하는데 연매출이 14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시나요? 다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 하락세를 지속하네요. 그런 얘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식시장 급락했다는 얘기, 다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긴장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급락한 거죠. S&P 500이 1%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2% 떨어졌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하락을 했는데, 저희가 하는 동안 조금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녹색으로는 보이고요. 기술주들이 시장 하락을 주도했어요. 엔비디아가 5%, 메타 플랫폼스가 2.3% 하락했고 테슬라가 6%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열풍으로 급등했던 기술주들은 여전히 반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AI 대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는 52주 최고가 대비 31%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또 S&P 500 지수는 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오늘 지난해 9월 이후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S&P 500이요.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1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보다는 16%나 낮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발표한 일련의 관세 조치가 4월 2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수요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Liberation Day,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상호주의적 관세 계획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트럼프가 최근 참모들에게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토요일 NBC 뉴스 인터뷰에서도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couldn't careless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이번 주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로 출발한 것인데요. 3월 중순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소화하며 S&P 500 지수가 조정 국면에 반등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시작된 매도세가 4월 2일 관세 시행을 앞두고 다시 가속화되는 분위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내내 이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요일에는 이번 상호주의 관세가 단순히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큰 10개에서 15개의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해서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성장 전망도 악화되고 있는데요. CNBC가 실시한 최신 급속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2.3% 성장률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입니다. 놀던 트러스티의 자산관리 최고 투자자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관망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2025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에서 격동의 한 달과 분기를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S&P 500 지수는 2월 최고치 이후 9.2% 하락하며 3월 들어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 지난달 S&P 500 지수는 7% 이상 하락해서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월간 낙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10%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5.8%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 분기, 즉 1, 4분기 동안 S&P 500 지수는 6.3% 하락했고 5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끝낼 가능성이 큽니다. 나스닥은 12.3% 급락해 2022년 2분기 이후 최악의 분기 성적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다우지수 역시 올해 1분기에 2.9%로 하락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의 타임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상호 관세가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불확실이 되면서 오늘 꽤 주요 지수들이 하락을 한 건데요.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큰 일부 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면 좀 살펴보시고요. 다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약자입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조직 내에서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모두가 존중받으며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게 바로 DEI인데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니까 기업들이 DEI를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조정하냐면요. 구글은 2025년 DEI 채용 목표를 폐기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재검토 중이고 최고 다양성 책임자 멜로니 파커의 직책이 구글 인게이지먼트 부사장으로 변경이 될 정도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DEI 프로그램 일부를 축소하고 조직을 재편성하고 있고 JP 모건도 이 에quity 형평성을 opportunity로 변경하는 DEI 명칭을 수정했습니다. 월마트는 월마트 for everyon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 이 정책 변화를 배경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지난 2023년에 대법원이 하버드 대학의 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 즉 affirmative action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기업 채용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정부 DEI 프로그램 폐지를 명령하고 관련 담당자들을 직무 정지시켰고요. DEI가 민간 기업에도 적용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서 약 50개 기업을 조사 중이고 디즈니, 구글 등 주요 기업이 첫 번째 타겟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DEI란 용어를 회피하고 재브랜딩을 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고요. 이 DEI의 미래 전망을 보면 기업들은 법적 규제와 공공 이미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 소비자층이 다양해지는 만큼 DEI의 본질적 가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단순한 상징적 DEI 활동보다는 실질적인 내부 문화 개선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 중이고 기업들은 DEI를 유지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DEI 용어는 기업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 노력은 명칭을 바꿔가며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허슬은 본업 외에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한 부업을 의미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50세 간호사분 남자분이십니다. 부업을 했는데 연매출이 14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분은 50세고 간호사인데 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고요. 2018년에 아들에게 줄 스타워즈 퀼트를 만들면서 밑에 사자 보이시죠? 퀼트를 만들면서 입문했는데 2020년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 125만 달러 매출을 올린 거예요. 네, 운영 방식이 주 1일은 이 CEO로 일하고 4일은 병원에 근무하고 직원 7명과 프리랜서 4명이 사업을 운영합니다. 사업 성장 전략은 페이스북 마케팅을 강화하고 창업 후 배운 점은 이겁니다. 연매출 100만 달러가 반드시 큰 이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업이 초기에는 생활을 지배하지만 점차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목표 설정이 중요하며 그의 목표는 월드 퀼트 도미네이션, 전 세계 퀼트 시장을 장악하는 거다. 부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꾸준한 실행이 핵심이다라고요.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이 사실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조금 전에 조금씩 올라갔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하고요. 지난주부터 이어진 조정 국면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급등했지만 취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미국의 저렴한 공산품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수입 물가를 자극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더욱加速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비용 구조를 재검토하고 소비자들도 물가 상승을 고려한 지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또한 연준이 향후 금리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경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